코칭 바이블 9장 고객이 챔피언이 되게 하라.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당신보다 훨씬 더 열렬히 당신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알아주고 당신이 그것들에 진실하도록 격려해주는 사람, 산 정상에서 당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깃발을 흔들며 응원하는 사람,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실패에서 배움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로라 휘트워스, 헨리 킴지하우스, 필 샌더힐, 라이프 코칭 가이드 중에서 이 장을 쓰기 몇 전날 저녁에 한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지도한 아주 까다로운 여자분 기억하시죠? 글쎄 그분이 자신의 태도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인관계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어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승진 신청을 했고 정말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무차장이랍니다. 이 젊은 여성은 편안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코칭을 진행하면서 능력과 행동의 측면에서 그녀를 자극하고 정체성과 신념의 영역에서 그녀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록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가끔 행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속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받았던 것이죠. 우리 동료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코칭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자주 그녀를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목표를 향한 궤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될 때에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고객의 직설적 성격에 어울리게 대처했습니다. 이런 속 깊은 인정과 배려 덕분에 불평 많고 방어적이었던 젊은 여성은 기꺼이 힘들지만 보상이 큰 코칭 과정에 성실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코칭. 고객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코칭이란 고객을 바깥 세상이 아니라 고객 자신으로부터 방어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코치는 그 노력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옆에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힘을 얻는데요. 코치가 고객의 외부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객관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점과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처리해 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코치의 신념에서입니다. 고객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고객이 좌절을 겪을 때 흔들리지 않게 돕는 것이며 그들이 지치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추진력을 잃을 때 자신이 정한 안건에 다시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므로 사소한 성과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노라 하기보다는 작은 발전이라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객을 제대로 도울 수 있으려면 코치는 반드시 정직해야 합니다. 고객의 잠재력을 믿지 않는 코치나 위탁자의 격려는 공허하고 거짓이 될 뿐인 것이죠. 반대로 고객에 대한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은 필요할 때 코치가 불쾌한 진실이라도 기꺼이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객과의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 동료는 고객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코칭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신뢰 구축하기, 고객 인정하기, 고객의 안건 지키기가 그것입니다. 신뢰 구축하기. 신뢰는 코칭의 맨 처음부터 구축되는데 협력을 계획하고 고객의 안건을 위해 일하겠다는 동의로 증명됩니다. 또한 경청을 통해 입증된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면서 개발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더욱 돈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만날 때마다 언제나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신뢰는 헌신으로, 그리고 의심이나 염려가 생길 때
위험을 무릅쓰고 표현함으로써 구축됩니다. 다만 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고객 인정하기. 코칭에서 인정은 근본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코치에게서 나오는 인정은 칭찬과는 다른 말입니다. 칭찬은 의존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칭찬은 비판이나 비난만큼이나 코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칭찬이 코치의 우월한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의미로 칭찬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칭찬이 그런 시도를 하다니 참 잘했어요 라는 의미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칭찬이 보통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정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인정은 코치가 고객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며 얼마만큼 마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고객에 대해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은 고객에게 본인이 이해되었음을,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의 취지가 진정으로 인식되었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때로 인정은 다른 기능도 수행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지 않나요? 라고 할 때처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고객의 주의를 이끕니다. 예를 들어 코치는 고객이 간과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성격적 특징들을 식별하여 양심을 인간 본성이라고 여겨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왜 그토록 당신에게 의지하려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고객의 정직한 거울로서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이와 같은 인정은 신뢰를 강화하며 행동을 촉진합니다. 고객의 안건 지키기. 고객은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장단기 목표 세우기, 가시적으로 규정된 성과와 그들이 이루고 싶은 변화를 위한 계획 짜기, 또 더 큰 만족감 느끼기나 더 가치 있는 일 하기, 더 좋은 부모 파트너 되기처럼 불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목표 등 저마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코칭을 받으러 옵니다. 해야 할 목록에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흡족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고객이 고차원적인 관심사를 식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코치에게 있어 더 중요한 임무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코치는 고객이 말한 가치관과 장기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고객이 일상에 매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때 그것을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또 고객이 자신에게 중요한 신념과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려 드는 것을 감지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당신의 장기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그것을 하는 게 편안합니까? 같은 말로 고객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코칭이 진행되면서 고객은 자기 감독의 습관을 기르기 시작하는데요. 한 고객은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왜 그토록 제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직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더 잘하게 하는 방법 같은 종류의 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보다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느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가 봐요.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세워주는 지원. 고객이 이토록 진지해질 때 그에게는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객만을 위해 마련된 시간, 고객에게 향하는 코치의 온전한 관심, 고객이 배우고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한다는 한결같은 메시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런 결과를 얻게 합니다. 이는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더 효율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데서부터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존재에 대한
더 큰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까지 모든 수준에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코칭은 어떤 때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가요?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사를 설정할 때, 고객이 힘들어하거나 침체기를 겪을 때, 고객이 낙담하거나 좌절을 겪는다고 느낄 때, 비록 드러난 성과는 매우 미약하다 할지라도 고객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고객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 고객이 신념과 가치관의 영역이나 정체성의 영역에서 타협하고 있을 때, 좌절이 많을 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고객을 돕는 길은 고객이 스스로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스스로를 돕게 할 경우 두 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둘째, 자신이 초래한 상황을 더 큰 맥락에서 보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단 몇 초만이라도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이해 방식과 새로운 행동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방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격려를 위한 격려는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감싸주는 것 또한 또는 보호로 여겨질 수 있는 칭찬은 피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진실하고 고객도 똑같이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더 깊고 높은 단계에서 당신에게 어떻게 기여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진짜 감정과 충돌하지 않을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수준 높은 안건과 수준 낮은 안건을 체크하십시오. 챔피언이 되게 할 때 코치의 의견이나 견해를 강요하기보다는 고객 자신과 그의 상황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제 생각에 당신이 용감했습니다나 잘했습니다 보다는 당신은 정말 그것에 열심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지 않거나 충분히 성실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고객을 자극할 준비를 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게 하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을 자기 관심사에 묶어놓기 위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무엇이 물러서게 하는지 파악하게 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야 할 다각적 코칭 모델. 신경 논리적 단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기. 고객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코칭은 고객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 방식에 집중할 때에도 능력과 신념, 가치관, 정체성의 문제에서 관심을 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동 자체는 아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코칭 방법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개선적 접근과 창의적 접근, 리모델링을 할지 허물고 새로 지을지 결정하기. 고객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코칭은 본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허물고 새로 짓는 쪽과 관련이 깊습니다. 능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격차를 메우거나 한계를 따라잡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 꼼짝 않고 공부를 하자고 스스로 몰아붙였죠. 하지만 제 코치는 스스로를 생각보다 더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해주셨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시간제 수업으로 학위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적 접근. 부분보다 전체를 보고 현상보다 패턴에 주목하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되고 평가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자기 관심사에 따라 살도록 격려를 받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주변 상황이 힘들거나 실망스러울 경우에도 내면이 흔들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더 재치 있고 창의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신체적 스트레스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내면적 대화는 우리에게 자신감과 힘을 줍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타협하거나 남에게 인색하게 굴거나 남의 어려움을 외면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를 받아보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지지할 줄도 알게 됩니다. 그 결과는 가정과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어느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고객은 저는 이제 제가 부서의 젊은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혼자 일 처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표준에 못 미칠 때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도 같은 시절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게 어땠는지 또한 잊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잘하기를 바란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다 해도 그들이 게으르거나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와 내면 심리,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결정하기. 고객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코칭은 대인관계와 내면 심리 두 가지 모두에서 고객이 최선을 다하리라고 기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신뢰와 보살핌을 경험한 사람은 남에게도 똑같이 신뢰와 보살핌을 주고 기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신뢰는 그들이 자신에게 갖고 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합니다.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그것은 친구와 자녀, 배우자,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부와 외부,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와 타인 사이에 흐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코칭에서 경험 가능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